수업 시간에 실컷 자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친구들, 저번 시험 망쳐서 이번 시험에 복수를 다짐한 친구들, 혹은 국어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어서 오세요. 여긴 나란말상입니다. 인사말이 어떤가요? 고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그냥 맨날 그냥 사랑합니다, 나란말상입니다 하면 좀 약간 심심해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예. 이 채널에 중점이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올랐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졸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공부해야 되는데 했던 친구들 생각났고, 저번 시험에 시험 망쳐서 눈물 흘렸던, 피눈물 흘렸던 친구들도 생각났고, 아니면은 뭐 원래도 잘했지만 더 먼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친구들 또 생각났고, 여러 친구들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들어줄만 했죠. 예.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굳이 또 강의를 또 만든 이유가 저 뒷부분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이 부분에서 뒷부분에 그 이해와 탐구 영역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응용 확인 학습 차원에서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할 게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걸 사용한 설명법을 찾아보자. 이거 써보자.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요 6가지의 방법은 꼭 알아둬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밝혔지만은 상식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이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의 것을 추가적으로 문제 내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거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교과서 안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뭐 거의 다 나왔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설명 방법을 갖다가 낼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앞서 공부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설명 방법 위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방법은 지금 여기 보면은 비교 대조, 그죠?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는 나왔었고, 구분은 좀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어쨌든 나왔다고 치고요. 인과 이것도 안 나왔었죠. 아니다, 분류 안 나왔군요. 그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지금 추가적으로 추가됐어요. 그냥 저번 강의에서 언급했던 바는 정의, 예시, 분석만 또 뭐 있었나요? 어쨌든. 근데 요건 새로 등장한 개념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정의는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대상을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무엇은 뭐뭐이다. 뭐뭐이란 무엇을 말한다. 이런 식의 언급되는 건 정의라는 거. 바로 공식처럼 나와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것처럼 공식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시. 예를 들어 예컨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의 예가 등장하면 무조건 예시고요. 비교되죠. 공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차.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 그 다음에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얘는 같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얘는 둘의 대상을 비교해서 다른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알았죠? 비교와 대조.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과 얘는 그러니까 비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 이건 대조란 얘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분류, 구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기억나죠? 기억나죠? 설마 까먹은 건 아니죠, 그죠? 시계 가지고 얘기했었죠, 시계. 그래서 시계를 분석하는 건 하나하나 그 복잡한 어떤 구성물을 쪼개어 분해해버리는 것이지만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 용도에 따라서 벽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 뭐 이런 식의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죠. 그거에 따라서
그 나누는 걸 분류 혹은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과 이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인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원인 결과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 방법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은 좀 약간 그 인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었다 때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원인과 결과. 돌을 호수에 던졌다 때문에 호수에 파장이 일어났다. 원인, 결과, 인과죠. 분석 얘기했었죠? 대상을 구성한 요소나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자면 나누기예요. 분해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나눕니다. 막 쪼개어 나눕니다. 됐죠? 네. 밑에 거 넘어갈게요. 뭐 다 아는 내용들이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필요 없는 것도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봐야 되겠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다음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역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대륙붕 지역은 수심이 얕아 햇볕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거 읽어보는 순간 여기서 따라서라는 그 말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이걸 표지라고 하는데요. 표지.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표지. 표지라는 말은 사전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나 특징. 뭐 쉽게 말하자면 요게 그 앞뒤 관계의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준 어떤 그 푯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푯말.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라는 얘기는 마치 앞에 말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라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 산란에도 유리하여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 앞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 하면 인과. 됐죠? 간단하죠? 네. 그다음 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첫 문장만 봐도 이거는 어떤 설명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갖다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간단하다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자, 표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다르다.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설명 방법이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다르다. 선생님이 다르다라는 요 모양은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란 얘기인 건데 차이점은 아까 설명 방법 중에 뭐라고 했죠? 비교입니까? 대조입니까? 대조죠. 끝! 그죠? 또 이렇게 보기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이렇게 단락을 나눴어요. 그래서 서양종은 우리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봤듯이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 종 속에 쇠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친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은 선이 부드럽게 내려다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달리 뭐뭐와 달리 약간 차이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이점에 대한 언급을 쉽게 하고 있죠. 커다란 나무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낸다. 종을 치는 나무막대를 당목이라는데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문 왜 준 거예요? 설명 방법이 뭔지를 파악하라 그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표지들 요런 것들 딱 보면은 이건 대조의 설명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구만. 가지문은 따라서란 말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원인이고 얘가 밑에 게 결과인 단락이네. 그죠? 뭐 단락이 나눠져 있진 않지만 원인과 결과네. 그럼 이건 인과의 방법 쓴 거지 아니야? 그지? 그렇게 파악하면 아주 쉽겠죠. 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효과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써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습서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좀 한번, 타블렛으로 지금 이게 쓰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뭐 그냥 타이핑 쳐봤습니다. 타이핑 치는 게 훨씬 깔끔하죠, 그죠? 인과의 방법 썼었죠. 대조의 방법 썼었습니다. 인과의 방법을 씀으로 해서 얻어진 효과는 대륙봉 지형이 황금어장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대조, 서양정과 우리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뻔한 답변들이죠. 예,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역시 이거를 그냥 모조리 어쨌든 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시를 가지고 이해해야지만이 좀 더 그 시험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갖다 통째로 뭐 암기하는 그런 방법은 그리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은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의 강의를 바로 들을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각 단락, 어쨌든 이 글 속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모조리 한번 찾아보세요. 놓쳤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라도 맞췄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를 토닥거려주며, 그죠?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잘했어. 뒤통수 한번 쓰다듬어주고, 내 몸을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줘 보세요. 그게 대단히 나의 어떤 자존감 형성에, 성장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죄송합니다. 어떤 설명 방법을 쓰였는지를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 일시정지 했던 걸 다시 재생으로 누르고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은 자,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제목 뭐라 써있냐면요, 좋은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 효과. 이 배명진 씨라는 사람이 쓴 설명문인데요, 좋은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 효과. 자, 그럼 여기서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제목은 어떤 효과를 지냐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제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라는 읽기 전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그죠? 그래서 소음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것인가? 근데 소음은 알고 있는데 백색 소음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본문 들어가는 거 아주 적절한 읽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이 설명문에 대해서 잠깐만 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설명문의 구성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설명문의 구성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는 점은 그러니까 설명문과 그 다음에 논설문이 같이 3단 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근데 설명문은 일반적으로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설문의 3단 구성은 처음, 중간, 끝이 아니라 알죠?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때문에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글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거란 말이죠. 그죠? 처음, 중간, 끝으로 아마도 구성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중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생각해보면서 뭐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네, 굳이 나누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달락 부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또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이러다 보면 또 강의 또 길어지는데, 강의 길어지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 좀 약간 서두르냐면 학생들이 강의 길어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괜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이게 100%는 아닌데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서는 무엇을
길게 문장으로 설명 안 하고 키워드, 단어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처음 부분에서는 흥미 유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흥미를?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요 정도. 흥미 유발하고 목적을 관심 유발하고 뭐 이런 걸 밝힙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은 흥미가 이게 끌립니다. 그게 말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글 속의 상황에서도 필자가 문장을 통해서 독자가 질문을 받게 되면 흥미가 불러일으켜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도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입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나와요. 제목에서부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흥미 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설명 대상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자세히 그냥 설명한 겁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끝.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그냥 요약, 정리. 무엇을 요약, 정리하냐고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거. 이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 재진술이죠, 재진술. 그래서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문의 3단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이 별로 도움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아니면 무엇이란 무엇을 말한다. 아니면 무엇이란 무엇이다.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뭐다? 정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정의의 방법이 쓰였죠. 소음에 대한 정의. 간단하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소음의 기준 매우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뜻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요. 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 예를 들어라고 했습니다. 잘못 체크했다. 다시 지우기. 뿅. 자, 예를 들어, 예라는 말이 나온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처럼 예시가 나와야 돼요. 예시의 방법 사용했네요. 애타게 붙이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나 아이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을 들릴 수가 있다. 지금 읽다가 생각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그 자습서에는 언급된 바는 아닙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지만 요거 때문에 좀 약간 그 멈칫했는데 왜냐면 봐봐요. 이거를 좀 더 여기다 옮겨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아기의 울음소리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부정적인 시끄러운 소음, 그야말로의 어떤 소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서로 다르죠.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그러니까 대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을 들릴 수 있다. 어떤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엄마나 아기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갖다가 엄마나 아기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인식되는 게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가 되지만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습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것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런 소음 중에도 좋은 소음이 있다.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이런 식의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다시 빨간 펜으로 이런 식의 질문들이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 유발이에요.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질문 던지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은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어허? 나뉜다? 봐봐요. 나뉜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나누는 거는 무조건 분석이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거 잘 보면요. 소음은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높이 이것도 다시 여기다가 한번 옮겨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소음은 나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컬러 소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소음이라고 했죠? 백색 소음 나뉜다고 했어요. 컬러 소음은 그러니까 특정 음높이 빨리 쓸게요.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가진 백색 소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의 종류에 따라서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을 갖다 쪼갠 게 아니라 소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음높이를 지닌 컬러 소음과 넓은 음폭을 지닌 백색 소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분석이 아니라 무엇의 방법입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 이해 갑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해줬던 시계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시계는 쓰임새에 따라 용도에 따라 벽시계 그 다음에 손목시계 탁상시계 뭐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시계를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쪼개서 막 분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용도에 따라서 군을 나눈 거죠. 군. 그죠? 근데 소음 또한 마찬가지로 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종류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 특성에 따라서 특정 음높이의 컬러 소음이 있고 넓은 음폭을 가진 백색 소음이 있다는 걸로 분류한 거예요. 분류. 구분한 것이죠. 구분.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분류의 방법이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색 소음이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요 백색 소음이란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 됐다,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좀 정의로 보기 좀 힘들어요. 예. 그냥 백색 소음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백색 소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 뜻에 대해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뉘듯이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를 합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백색 소음은 우리 집에 쉽게 만날 수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뭐가 있냐면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이게 다 뭐가 된다? 바로 예시. 또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서도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 얘도 예시. 다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의, 분류,
예시가 등장했어요. 근데 자습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 대조도 예, 선생님이 보기엔 요건 대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기 울음소리에 대해서 엄마나 아기에게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들려지는 어떤 인식되는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대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봅시다. 그럼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궁금하게 만드네요.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이것도 자수에 나온 대로 한번 필기해 줄까요?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자, 그러니까 효과죠. 백색 소음의 효과. 여기다 쓰세요. 백색 소음의 효과. 이런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 다양한 실험, 이거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읽자면, 비판적 읽기. 자,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설명문은 분석적 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정확한 정보를 갖다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읽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얘는 이런 이런 설명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있는 텍스트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읽는 걸 분석적 읽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장 부분을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서 읽는다면 얘는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고 한다면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갖다가 좀 말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실험에 대해 얘기하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어떤 집단에서 몇 년도에 어떤 실험을 했다. 그 집단은 그냥 옆집 아저씨가 실험한 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집단 있죠. 그 집단의 명칭을 밝혀주고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험했는지, 그렇게 하면 거의 빈틈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분량상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어떤 예시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면, 어떤 실험이라고 했었다면,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더라 라고 얘기해야 신뢰성이 있는 글이 되는 거죠. 근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만약에 이러고 넘어간다면, 뒤에 내용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글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도 항상 끈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강의 길어지고 있네. 큰일 났네. 벌써 28분이 된,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라문단.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평소 주변 소음보다 10dB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 지냈더니 근무할 때 직원들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험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도 실험이에요, 그죠? 이것도 써줄까요? 네, 실험. 이것도 실험입니다. 백색 소음 실험이죠. 1번. 네, 자수에 나온 대로 그대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에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즉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효과가 되겠죠? 효과. 1번. 그 다음에 또 남녀 중학생에게 백색 소음 들려주면서 고등학생 수준의 영단어를 5분간 암기하겠더니 평소보다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효과 2번이겠네요. 오, 짱인데요? 그럼 여기 옆부분은 실험이겠네요. 그죠? 백색 소음 실험 2번. 아까는 시험 1번이라 합시다. 실험 2번, 그 다음에 효과 2번.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음문단 봅시다. 백색 소음을 들려줬을 때 뇌파 반응 검사는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실험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실험.
이쯤 되면 이제 필기가 귀찮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뭐 증파 측정했더니 베타파 줄어들면서 집중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많이 증가했다. 이것도 효과가 되겠죠, 그죠? 이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효과 3번 뭐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문단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울 때 태아가 들었으면 약간 심장 같은 소리, 숨 쉬는 소리, 엄마 아빠 목소리 등을 녹음해 들어줬더니 뜻밖의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 품을 찾아서 더 애타게 울었다. 이때 텔레비전 빈창에서 나오는 시익 소리 들려주면 울던 아이가 울음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다. 어떤 부분은 진공청 소리 들렸더니 울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만지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줬더니 아이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신선하다는 이런 소리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백색 소음이다. 백색 소음의 효과, 얘도 효과가 되겠죠? 효과 4번이 되겠죠. 뭐 백색 소음의 효과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바문단과 관련돼서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어떤 이 진공청소기 소리라든지 아니면 저기 헤어드라이기 소리 이런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 그 들리는 소리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약간 되게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 핸드폰 어플에도 그 아기를 위한 또 소리를 들려주는 어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다 그 진공청소기 소리, 헤어드라이기 소리들 많아요. 예. 비닐봉지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려주는 경우도 아주 많이 봤고요. 예.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4문단 봅시다. 이렇듯, 이런 말, 이런 표지들 있잖아요. 이런 표지들. 이런 표지들 나온다는 것은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리. 그러니까 앞서 나온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듯 막 쭉 얘기하다가 야 이렇듯이 이런 걸 봐라. 이렇듯 말하면 정리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는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끝부분. 처음 중간 끝에서 끝입니다. 끝에서는 뭐 한다고 했죠? 요약 정리. 앞서 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는지 보세요.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잔소리와 비슷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것도 종합 정리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표지들을 좀 잘 보시라고.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있죠? 이것에 대한 핵심 정리도 한번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설명문이고 뭐 주제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예시라는 방법을 사용한 어떤 효과, 예시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효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정의해 준다면 이겁니다. 바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게 예시의 효과예요. 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시의 효과입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예. 그것 말고는 이제 뭐 또 빼먹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또 강의 들어주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30분이 넘었네요. 언제쯤 10분 안에 강의가 끝나는 날이 올지 미안합니다. 어쨌든 네. 뭐 이번 강의는 뭐 보충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출제 경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할까요? 그래도 한번 굳이 또 여기서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있잖아요. 이 지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음이탈이 일어나서. 자, 이 지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설명 방법의 것들이 많거든요. 정의도 있고 분류도 있고 예시도 있고 뭐 선생님이 찝은 거에 의하면 저기 대조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예시라는 어떤 방법을 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네. 각각의 어떤 설명 방법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여기서 말이 안 돼요. 예. 그거 나오니까요. 그런 걸 중심으로 좀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길어졌는데 항상 들어주느라 고생 많고 끝까지 듣는 친구들 결국엔 항상 여러분들이 웃을 겁니다. 네. 행운이 따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